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주도를 해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런데 사실 오늘이 이 서명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8일에 서명 운동을 시작해서요, 오늘까지, 이제 오늘 뭐 저녁 때까지 하겠죠. 그래서 100만 명을 돌파해서 뭐 오늘 오전까지 뭐 101만 몇 명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 서명서 사실 뭐 내용 같은 거 의미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뭐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친다. 뭐 이러면서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고 죽산 조봉암 선생,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다. 이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서 재심에서 바로 잡혔고,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현 정부와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3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 후보를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 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마치 군사 독재의 시절에나 있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럼 뭐 혐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 지난 대선 당시의 일입니다. 근데 뭐 조봉암 선생이나 DJ 김대중 그 전 대통령하고 마치 같은 반열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봉암 선생은 뭐 간첩죄 뭐 이런 거고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당시에 여러 뭐 그 정치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이제 5.18 관련해서 뭐 내란 음모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정치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뭐 간첩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내란 음모도 아니고요. 그냥 잡범 수준의 혐의입니다. 잡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제3자 뇌물죄, 배임죄, 전부 다 그것도 성남시장 당시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행했던 그 어떤 그 향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저는 뭐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거기서 그야말로 그 어떤 부동산 권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그것도 자기는 빠진 가운데 자기 측근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뭐 궁극적으로는 아마 대선을 치르지 않았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범죄를 무슨 조봉암, 김대중 이 반열로 뭐 마치 이렇게 등치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한다?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옹이한다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이게 무슨 정권의 기소인 것처럼 또 더민주정 혁신회의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대부분은요, 다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이낙연 캠프에서 무죄지기 했던 거 아닌가? 이 대장동?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뭐 이거는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기소가 된 거죠.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중요한 혐의 내용은요, 전부 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기네들끼리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권의 탄압,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덮어씌우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했듯이 100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불과 2년 한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 얻은 득표수가 1614만 표입니다. 100만 명.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1614만 표를 불과 2년여 전에 얻었던 후보가 지금 만약에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에 국민들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100만 명이 아니고요. 아마 500만 명쯤 서명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한 달 동안 100만 명? 이게 아니고요. 아마 열흘 정도 만에 100만 명 돌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했는데도 이제 100만 명이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오히려 스스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달 동안 2년여 전에 1600만 표를 넘게 얻었던 사람이 지금 만약에 정권을 탄압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한 달 동안 겨우 서명받았다는 게, 이 무죄 서명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서명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새 장외 집회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이어서 11월 9일 장외 집회를 했죠. 11월 2일에 보면 아마 9일에도 그게 있었을 거요. 그 장외 집회하고 있는 거기에 본인들 주장 11월 2일에 30만 왔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무죄 서명 탄원 서명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그 연설을 하고 나서 그 서명대를 방문해서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들 말대로 30만 명이 거기 왔으면 아마 그날 11월 2일에 적어도 그중 온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거기 가서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해본 걸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이름으로 그 무죄 서명에 탄원을 했더니 다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다 된다. 물론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 혁신의 측에서는, 이 뉴데일리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름은 걸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이재명 무죄 서명에 탄원했을 리가 없죠.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치고, 이거는 이제 언론 매체가 그냥 한번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이재명 무죄 서명 탄원을 했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그럼 그건 걸러냈습니까? 홍길동은 우리의 어떤 옛날의 전통적인 무슨 소설이니까 걸러낸다, 이럴 수는 없고, 실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재주로 확인하죠? 말도 안 되는 이름이라고 하길래. 트럼프 이러면 트럼프는 말도 안 돼. 그걸 무슨 기준으로 말도 안 된다고 결정을 하죠? 더 심각한 것, 이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부대변인 했던 사람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중복해서 5번을 거기다 서명을 했다. 그래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으니까 걸러낼 방법이 없고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번 했다 평균 이렇게 따지면 100만 명이 아니고 50만 명밖에 안 되는 거고 4번 했다고 따지면 25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11월 2일에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 남대문까지 그 사이에 모였다는 이른바 30만 명.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이런 거를 여론전이라는 의미로 무슨 무죄서명, 뭐 탄원 이런 걸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걸 또 한 달 내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무죄서명 탄원을 받았는데 겨우 100만 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거기에 또 중복이 가능하다는 건 더 우스운 일이고 결국 남은 거는 코미디 같은 부끄러운 결과만 남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도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더 황당한 일이다. 아니 판사가 뭐 여론조사해서 또는 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탄원서 받아서 그 1심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또 법률에 규정된 데 따라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패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국토교통부의 공문 거기에 보면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오바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아니 국토부가 어떻게 협박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협박을 들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재판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공문이 있는데 뭘 재판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문에서 알아서 하세요인데 알아서 하세요라는 걸 가지고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무죄 뭐 일반인이 뭐 몇 명이 무죄성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했다고 쳐도 그게 판결을 좌우하지 못한다. 법의 엄연히 이게 위법행위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1000만 명이 서명한다고 될 일이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들여다봤더니 또 아무 이름이나 가능하고 중복도 가능하더라. 그럼 도대체 이재명 무죄 서명 탄원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뭐 혁신의 측은 알고 있을까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제1야당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이번 금요일이면 물론 뭐 금요일에 그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나온다는 보장은 100%는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죠.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그 옆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구조가 아닙니다. 판사들 간의 판결은요 그럴 구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그 이제 이게 합의 보니까 3사람 판사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협의한 내용도 나중에 판결 이후에도 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판결은 뭐 판사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관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조계의 의견은 뭐 압도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게 결국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기준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왜? 이런 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뭐 허위사실로 의원직 박탈, 국회의원직 박탈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민주당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